그 당시 태양광은 더 출발점, 시작점이었는데요. 아유, 뭐 태양광이 얼마나 발전성이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가는 막 20배, 30배가 갔던 거죠. 마치 5년 전에 전기차, 10년 전에 태양광 같은 게 지금 대표님, 보여주셨어. 대표 오늘 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은 뭐 그냥 그런 대로 나쁘진 않았지만 뭐 그리 좋지도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제 대비, 전일 대비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지만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음선 마감을 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현충일이라서 연휴인데 연휴 앞둔 금요일 오후에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장중 내내 별 큰 변동성 없이 유지를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0.4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딱 보합입니다. 0.04% 상승 마감, 양시장 적당한 마감을 했다. 그리 나쁘진 않았다. 뭐 좋지도 않았고. 지수 이평선의 위치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을 차례로 지금 정복하고 있는 단계라서 2700선, 연휴 끝나고 2700선만 한 번만 회복하면 뭐 한 2800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고요. 상대적으로 거래소 차트가 지금 61선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면, 돌파하고 안착 시도를 하고 있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900 오늘 돌파 시도 한번 나온 거고요. 이제 뭐 다음 주쯤에 거래소 2700, 코스닥 900이 동시 돌파가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수 위치는 전저점에서 올라올수록, 그리고 전저점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은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저점은 5월 10일, 코스닥은 5월 10일, 거래소는 한 번 더 퉁해갖고 5월 12일까지, 5월 12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면 얼추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없어지고 약간 전저점보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몇 개 있었던 거 답변 드릴게요. 일단 어제 제가 상한가 100주씩 쪼개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댓글에 한두 분씩 이렇게, 또는 저가 운영하는 뭐 부자학교나 이런 커뮤니티에 댓글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써있는데요. 삼박자 투자법에 써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175페이지에 써있습니다. 175페이지에 상한가 물량 배분 원칙에 대한 이해, 장전 동시호가의 물량 배분에는 몇 가지 우선 원칙이 있다. 첫 번째가 가격 우선 원칙. 그런데 상한가로 출발하는 종목은 상한가 매수 주문 물량이 상한가 매도 주문 물량보다 더 크므로 상한가 매수 주문 물량의 전부가 해결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가격 우선 원칙 다음인 수량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수량 우선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큰 매수주 수량을 주문한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모두 체결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자 수정된 수량 원칙으로 물량을 배분하게 된다. 물량 배분은 모든 매수 주문 물량의 최초 100주씩을 배분하고 남는 매도 물량이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500주씩, 그 다음에 1000주씩, 그 다음에 2000주씩 배분한다. 뭐 이게 말로 들어도 어렵죠. 어려우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상한가 주문을 넣는 분들만 이걸 알면 되는데 요즘 점상한가가 나오지 않아요, 잘.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정도는 뭐 이 책에서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제가 부자학교 5기를 제가 쓴 책 슈퍼개미 왕초보 주식 수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좀 반응도 좋았고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쓴 책으로 저자직강으로 좀 숙제도 내주면서 이렇게 수업을 한 250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8회 정도를 거의 90% 이상 풀출하면서 열심히 배우시는 걸 보고 저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부자학교 6기는 삼박자 투자법을 저자직강으로 할까. 근데 250명은 사실 너무 많았고요. 제가 이제 줌으로 했는데 한 50명 선에서 자르고 하면 좀 더 이렇게 화기애애한 질문도 받을 수 있는 줌 교육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50명 정도를 잘라서 삼박자 투자법으로 부자학교 6기를 진행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6월의 성장주 강의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질문 있었는데 6월의 성장주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현충일 연휴라서 강의하지 않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역삼회에서 강의를 할 거고 그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뭐 지수 설명을 했으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거래소 지수가 0.4% 올랐는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뭐 한 1% 이상 2% 정도 오른 종목은 일단 LG화학이 어제 음선 나왔었는데 오늘 2% 되돌림 반등 나왔고요. 카카오가 2% 상승, 셀트리온이 2.54, SK이노베이션이 4%나 올랐네요.
있네요. 4%.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까지 모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관점을 설명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세 종목을 모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5% 반등 나왔고요. 하나솔루션이 지금 양선만 거의 한 6개째, 7개째인데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의 대장주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시황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의 한 줄평에 신재생에너지, 관심 이렇게 오늘의 한 줄평을 했는데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나아가서 원자력 관련주까지 대체 에너지들에 대한 관심이 유가 상승 때문이었죠. 결론은 유가 상승, 가스값 상승으로 인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나아가 원자력 발전에 지금 최근 한 2, 3주 이상 좋은 매기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올라간 거 따라서 조선주들이 오늘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2% 정도 상승,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도 올랐죠. OCI 3.94. OCI도 역시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OCI는 예전에 동양제철화학이었어요. 이제 동양제철화학을 아시는 분들은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인데요. 주식을 만약에 10년 이상 했다면 동양제철화학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2005, 2006, 2007, 10년이 더 됐네. 15년 됐네요. 2005, 2006, 2007년도에 OCI는 완벽한 대장주였거든요. 지금 한번 얼봉으로 봐도 바로 나올 텐데요. 이 당시거든요. 2005, 2006, 2007에 얼마에서 얼마가 갔냐면 한 25,000원에서 한 40만원까지 한 15배 정도 갔고요. 그 다음 2차 상승이 나왔던 2010, 2011년에는 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한 3배 정도. 그 당시 올라갔던 이유도 태양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말이 돼? 지금 태양광보다 그 당시 태양광은 더 출발점, 시작점이었는데요. 태양광이 얼마나 발전성이 있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가는 20배, 30배가 갔던 거죠. 마치 5년 전에 전기차, 10년 전에 태양광 같은 게 지금 로봇이나 또는 자율주행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종목, 돈이 많이 몰린 종목은 뭐가 있냐면 휴림로봇이 있는데요. 일단 휴림로봇은 오늘 어제 상근처까지 가놓고선 오늘 한 10% 뺐습니다. 근데 어제보다는 거래가 좀 줄었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음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그래서 해인, 도하 엔지니어링, 다스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가 시총이 꽤 큰에도 불구하고 막 움직였고,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일단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돈이 어디에 몰렸나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담글로벌은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여기 있네요. 그래서 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재건 관련주에 좀 쏠려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스펙이나 우선주 빼고는 한 4개 정도 나왔는데요. 서현탄메탈, 서암기계공업 이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터스는 어제 설명드렸지만 8분의 1 토막이 걸리락에 난 상태라서 워낙 가벼워서 점상을 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성일텍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재미있는 공시인데요. 보시면은 제목이 조회 공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미확정. 그리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이 미확정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보시면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나왔냐면 거의 1년이 더 됐습니다. 2020년 2월달, 3월, 4월, 5월 거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공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거죠. 3월 3일날 냈고 6월 3일날 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스케줄 매매의 표본인 거예요. 스케줄 매매란 건 공시가 나올 거야. 근데 아직도 미확정이 또 나올 거야. 미확정도 좋은 거야. 이런 판단인 거예요. 스케줄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자들은 공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공시 내용이 다음에 또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올 때쯤에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매매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재무제표보다 재료가 훨씬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료는 어디 찌라시 남들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는 것 같고 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오르고요. 그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뭐라 그랬죠? 바로 다트사이트 그리고 HTS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전에는 다트사이트, 한손에는 HTS. 그리고 다트사이트에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 답변이 나왔네? 이런 게 스케줄 매매예요. 알고 나면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해보신 분과 해보신 분은 종목 선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이런 낙폭 과대 제약바이오에 좀 쭉 빠진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으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서암기계는 상한가를 갔고요. 도화엔지니어링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고요. 현대일렉트릭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재건 관련주가 가장 잘 움직였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저점에서 올라갈수록, 전저점에서 시간이 멀어질수록 점점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건데요. 5월 12일이 거래소 전저점이었거든요. 다음 주면은 6월 12일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7, 8, 9, 10, 11, 12.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초가 이제 6월 10일, 13일이 되니까 이제 전저점 안 깨고 한 달 이상을 버텼고, 또 전저점 아주 근처에 지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테마주로는 지금 뭐 당장 막 대단히 강한 테마다라는 건 뭐 우크라이나 재건 정도, 그리고 오늘도 메타버스 맥스트나 뭐 좀 움직였고, 또 뭐 안트로젠 같은 제약바이오, 그래서 쭉 떨어져 있는 게임, 메타, 엔터, 뭐 제약바이오 정도 관심 가질 필요 있고, 또 떨어져 있진 않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회는 다음 주 토요일 날 할 거고요. 부자학교 6기는 한 30명에서 50명, 요번에 좀 소수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 중에 있고, 3박자 투자법 교재로 해볼까, 일정을 어떻게 잡을까 직원들하고 결정하고서 공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앞두고 뭐 즐겁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네요.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 순국 선열들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고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활동할 때 블로그는 한 2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국립현충을 매년 가요. 정말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도 갔을 것이고 5살, 6살 때 갔던 사진도 다 있고요. 제 평생 현충원을 안 갔던 해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살 때. 한 번인가 빼고는 거의 그날 100% 갔었고요. 2번인가 안 간 것 같고. 가는 이유는 우리 아버님의 형제들, 저한테는 큰아버님이 3분이나 계셔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가면 전쟁이 진짜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큰아버님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현충일 연휴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좋은 장이었으면 좋겠네요. 화요일 장마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자 될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 되겠습니다.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11시 20분 장중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3%, 코스닥도 플러스 0.3%로 나란히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갭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는 음선이 나오고 있고,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오후장도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든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5일선을 지키는 위치인지라 연휴가 지난 뒤가 살짝 기대되기는 합니다. 거래소 대형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오랜만에 동반 상승합니다. 셀트리온도 3% 가까운 상승입니다. SKC는 4% 상승하며 전고점 돌파 시도 중입니다. OCI는 5% 상승인데요. 최근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에 조금 늦게 출발한 경우인데 따라가는 모습 보이네요. 짝짓기 매매 공부로 확인해보세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동반 상승, 그리고 반도체에서 동진세미캠, 원익 IPS 등이 2% 상승 나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노터스가 무증 권리락 이후 3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물량 없는 점상이었다면 오늘은 거래 터진 T자형 상한가네요. 오랜만에 여러 유형의 상한가가 나오는 연속 상한가 종목 탄생이네요. 상승 종목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이는데요. 서암기계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등이 8% 이상 상승하고 있네요. 맥스트, 선익시스템 등 메타버스 관련주도 선별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화전자 오랜 조정 끝에 5% 상승합니다. 관심권에 두시길. 탑30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CS윈드 등의 풍력, OCI 등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최근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갑니다. 관심,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신재생에너지 관심권,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